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은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기사부터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 중앙, 동아일보, 특히 국민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대화록에 뭔가 불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파기를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여권은 제기하고 있는데, 예. 이런 여권의 의혹에 상당한 어떤 그 무게감이 있다. 이렇게 조중동은,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2차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형국인데요. 예. 여권 관계자는 여야의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들이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당시 정상회담 대화록의 목록을 조회해 봤더니 대화록 목록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화록뿐 아니라 대화 내용을 녹음한 음원 파일도 찾지 못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번 대화록 열람은요,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 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 회담, 이렇게 7개 검색어를 통해서 걸러진 정상회담 관련 자료 목록을 보고 이제 열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목록을 찾아보니까 이 정상회담 대화록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야가 각각 기록관 쪽에 추가 검색어를 제시했는데 2차 검색에서도 대화록 원본이 검색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고위 관계자가 지난해 대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에 대화록 폐기를 지시했다.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져야 할 회담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예. 이런 상황을 이미 예견이 아니라 이미 확인하고, 이렇게 누설했던 말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 오늘 중앙일보가 이렇게, 그 뉘앙스를 담아서 전하고 있는데, 예. 당시 노무현 청와대 근무했던 한 인사는 기록을 넘길 때 이지원 시스템, 당시 청와대 전자기록 시스템을 한꺼번에 넘겼다. 검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좀 더 찾아보면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당시 대통령 기록물 담당을 했던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도요. 웬만한 기록들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목을 달지만 비밀 기록은 제목을 보아도 내용을 추측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NLL 관련된 군사적 기록의 경우 비밀 관리를 위해서 태백산맥의 환경 상황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넣어도 검색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정말 여권 또 보수 언론이 무게를 싣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파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좀 더 방점을 찍어야 할지 아니면 검색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청와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의 말을 좀 더 신뢰해야 할지 이 또 중대 기로에 선 것 같습니다. 예. 관련 그 임상경 앞서 말씀드린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 비서관 또 이분이 초대 대통령 기록관장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상경 그 전 비서관은요, 기록물이 없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한겨레 이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없을 리 없겠죠. 네. 특히 유불리를 떠나서 참여정부가 다른 부수적인 기록도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폐기했다는 것은 이걸
폐기했다 그러면은 그 정권은 엉터리 정권이고 비난받아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리는 크게 없다고 보고 가능성 자체가. 아니, 파기한 것을 알았다면은 그렇죠. 왜 애써서 국가기록원 자료를 보자고 얘기했을 이렇게 겁니다. 얘기했겠습니까? 이미 다 드러날 그런 거짓말을 예, 말이죠. 그까지 일을 했다고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예. 추정되지 않고요. 어쨌든 다만 그런데 이렇게 검색이 어렵게 해놨다는 게 비밀 보장을 위해서 잘한 건지 예. 안 그러면 좀 무식하게 일을 한 건지는 참 예. 논란의 소지가 있겠네요.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 집을 못 들어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요,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 손상, 은닉, 멸시를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예. 자, 오늘 2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관련 내용이 논의된다니까 네. 하루 정도 기다려보면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쪽이 아니라 예. 다른 쪽에서 다른 쪽에서 일부러 파기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추측은 불가능할까요? 어차피 추측인데. 이를테면은 불가능할 게 뭐 있어요? 국정원에서 내놓은 자료가 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 뭔가 그 가공한 것은 아닌지, 예. 이게 의심이 되는 이런 국정원 자료만 남겨놓고 참여정부가 남겼던 오리지널을? 그 기록물은 누군가 음험한 의도로 음. 없앤 것은 아닌가. 어차피 추측이니까요. 배제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사람 일이란. 이런 것까지도 한번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봐야 될 텐데 오늘 조중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멸실한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무게를. 여권의 의혹에 좀 더 무기를 싣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자관 뭐 현재로서는 우리가 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예.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봐야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건 또 좀 속보가 나오면은 예.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경향신문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에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씨로부터 받은 6억 원, 이 6억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2억 9천만 원이다. 그런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신고된 재산은 26억이다. 줄었네요. 전두환 씨가 준 돈을 사회 환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네, 전 재산 플러스 한 6억. 이렇게 과연 환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물었지요. 그때 정홍원 국무총리가, 아주 이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발끈했어요. 발끈했죠. 그러더니 일방적인 계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김현미 의원이 1979년 전두환 씨로부터 받은 이 6억 원, 이 6억 원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라고 기획재정부에다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 그랬더니요. 사실 뭐 민간 차원에서도 계산기 두드리면 금방 나오거든요. 네, 물가 나오고 뭐 다 나오니까. 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계산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산수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했다고 합니다. 물가지수인 국내 총생산 디플레이터를 활용했을 경우, 그러니까 물가지수인 국내 총생산 디플레이터를 활용했을 경우, 이렇게 소득세법상 과거 취득가액을 현재 가치로 산정했을 경우, 생산자 물가지수를 적용해서 도출했을 경우, 하여튼 뭐 5가지 산정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산정 방식을 통해 계산기 돌려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하지만 산정 방식은 있지만 계산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뭔 뜻이? 왜 그러겠습니까? 박 대통령 눈치 보는 거죠. 눈치 보는 거네요. 예.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가치 환산의 계산법은 명료하다. 전혀 어려운 계산이 아니고 가타부타 논란의 소지가 있을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라 말했군요. 자, 그렇다면 안민석 의원이 제시했던 한 33억 되는 돈이 말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그 6억의 현재 가치라겠습니다. 자, 뭐 이런 6억에 대해서 지난 대선 그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어린 동생들과 상당히 어렵게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빈축을 샀죠. 예. 예. 어제도 얘기했지만 네. 어린 동생이 아닙니다. 79년 당시 막내가 뭐 벌써 20대였는데요. 그때 대학 3학년 때였습니다. 예. 참고로 이거 어린 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전두환 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경향신문이 다른 신문보다 한 발 앞서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산이 수천억 대가 포착됐다는 겁니다. 아, 이거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뭡니까? 지금 1,600억 대의 지금 1670억. 예. 이 추징금을 안 내가지고 결국 이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전두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산 수천억 대가 추가 포착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일면에 실렸는데. 경찰발 소식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 압수수색을 했죠. 예. 전두환 씨의 친인척들이 각자 수백억 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다 합쳐보니 수천억 대라는 겁니다. 이야, 나쁜 사람들이구만, 예,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그동안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벌여서 이들 친인척의 재산 형성 과정에 전두환 씨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관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친인척은 전두환 씨의 비자금 조력인들이다. 예. 비자금 조력인들이다. 심지어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도 동원해서 비자금을 숨겼다니까요. 글쎄 말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각종 금융거래 내역과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하니 이 돈이 전두환 비자금인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자료적 토대는 마련한 셈이 됐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일면 기사인데 미국과의 FTA, 한미 FTA 이 중에 독소 조항이 바로 투자자 국가소송제 아닙니까? 이른바 그렇습니다. ISD라고 하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손해를 봤다. 한국 정부에다가 배상하라. 물어줘야 되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바로 투자자 국가소송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폐기해야 된다라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높였는데 말이죠. 자, 이 투자자 국가소송제에 대한 그런 검토 작업을 벌인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 팀이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투자자 국가소송제 ISD 개정은 불필요하다. 응?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어느 나라 TFT예요? 예, 한국입니다. 한국입니까? 예.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및 국가 간의 균형을 이룬 발전된 형태다. 이러면서 하여간 걱정하지 마시라. ISD 안전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거 고칠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믿고 여러 번 하다 많이 당했죠. 네. 안전하다 해놓고 해본 나중에 까보니까 엉터리고 말이에요. 하여간 이런 의혹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할 때마다 믿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모든 걸 다 불신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성정 탓을 하던 이 보수 정권인데요. 예, ISD 괜찮다. 예, 이 기록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동아일보 일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가 오늘 전자권 관련한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예. 자,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늦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언제로 연기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시기와 관련한 동아일보 언제까지 연기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시기에 관한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은 북핵 해결될 때까지. 그게 언제? 북핵 해결될 때까지. 이게 북핵 해결된다는 것은 어떤 시한을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야말로 북한 오야 마음이네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북한 핵 위협이 현저히 약화되거나 제거될 때까지 전자권 전환 시기를 미루겠다. 이게 한미 간에 합의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자권은 사실상 북한이 가지고 있군요. 그런 셈이 한 됐습니다. 단계 더 띄워서 생각해 보자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그 키를 북한이 쥐고 있는 셈인데. 별것 다 가지고 있네 북한이. 자, 그래서 이제 한미 양국은 육자 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면 당초 예정대로 전자권을 한국 측에 넘길 수 있지만 북핵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현재 한미 연합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개연성이 커졌습니다.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정통한 군소식통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자권 전환 시기도 확정 짓기 어렵지 않겠느냐. 아니 이렇게 밝혔다고 2007년, 2008년 참여정부 때 그때 전자권 한수가 마무리됐을 때도 예. 그때도 뭐 1차 북한 핵실험하고 북한 해가지고 있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참 이거 나중에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불러서 전화로 연결해서 이런 얘기 또 나누겠습니다만은 참 무책임하고 네. 친미 정권이고 네. 자주적이지 못한 정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구호로만 쓰는 것인데 이 행위를 보니까 정말 그런 말이 허구가 아니군요. 예, 계속해 주세요. 자, 한겨레 일면을 보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전작권 환수 공약을 뒤집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차질 없이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 있었는데 집권하자마자 공론화 과정 없이 이를 뒤집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해 말에 그 대선 때 공약한 2015년 전시작 정권 전환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2015년으로 이제 못 박은 전시작 정권 전환 시기, 이 시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준비하자. 이런 내용을 공약을 했어요. 그러게요. 자, 그런데 이 중대 안보 사안인 이 문제를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양국 국방장관 사이에서 처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자, 김장수 안보실장이 6월 11일에 한 말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 1일 전작권 환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장 전달에 전작권 전환에 관한 그런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놓고는 한 달 조금 지나서 예. 전작권 환수 시기를 이거 사실상 무제한 늦추는 이런 식으로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죠. 손바닥 뒤집기 하던 말하고 똑같네요.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그보다 앞서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5월에 했었지 않습니까? 예. 5월에는 이렇게 물밑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미루는 걸로 입을 다 맞춰놓고 이야기를 해놓고 6월에는 전작권 전환 시기 2015년 12월 1일로 돼 있는데 이때 맞춰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또 7월에는 결국 국방장관 사이에서 전작권 전환을 미루기로 이렇게 또 합의를 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우습게 본 결과죠. 예. 그렇지 않다면은 아까 김 PD 얘기처럼 공론화시키고 뭔가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겠죠. 예. 이럴 때 이제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하고 또는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어떤 합의에 이르게 하고 이게 민주헌정 체제 하에서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냥 저것들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야 며칠 연기하자 또 며칠 땡기자 이게 무슨 국정입니까? 예. 조그마한 회사에 구멍가게들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는. 자,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예. 원세훈 관련한 기사인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 금품 수수 등 개인 비리 문제로 자꾸 이런 걸로 원세훈이 이제 기사가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원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롯데호텔에 밀실을 마련해 놓고 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예. 오늘 서울신문 15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2009년에 국정원장 취임 이후 4년 동안 롯데호텔 객실 사용 내역을 그래서 검찰이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호텔 객실을 안가로 사용한 것인데요. 참 좋다. 업체 대표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원세훈 원장뿐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정권 모 실력자 같은 경우 지난 정권이라면 MB 정부를 말합니다. 예. 그 당시에 특급 호텔에 이 양반도 밀실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낀다는 사람들은 이따위 짓을 하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한 번 만날 때마다 1억에서 2억 정도 입장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1억에서 2억이라는 남는 장사네. 뇌물을 주는 게 아니라 1억에서 2억의 그 뇌물을 입장료를 줘야 그다음 만날 수 있고 만난 자리에서 그보다 더 많은 액수의 뇌물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괜찮네. 예. 예? 이게 바로 이제 지난 정권에서 흔하게 있었던 일인데 원세훈 씨도 그랬다는 의혹입니다. 자, 웃대가리들이 이러고 자빠졌으니 정권이 썩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권도 썼고 4대강도 썼고 뭐 그렇습니다.
자, 검찰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이 의혹 빨리 진상을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원세훈이 지금 예. 이런 지저분한 일로 지금 구속됐죠. 벌써 지난번에 예. 구속되고 운이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원세훈은 바로 댓글 공작을 주도하고 지휘한 제 최고 책임자. 물론 그 위에도 또 책임자 누군가가 있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있다고 전제할 수 있지만은 예. 국정원 차원에서는 최고 책임자라는 사실이 자꾸 잊혀져 가고 있고 이제 잡범 원세훈으로만 자꾸 기억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리지널 원세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아따 이 양반 오랜만에 이름 나오네. 예. 며칠 전에 안경환 전 이 인권위원장께서 현병철 체제 인권위원회가 그야말로 도덕적 파산 위기를 맞았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정확한 웨딩을 제가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예. 자, 근데 현병철 위원장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 위원장이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예. 제천 영유아원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놓고 현병철 위원장에게 해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송광호 의원은 충북 제천 단양이 지역구입니다. 예, 그쪽 출신이죠. 지역구의 영유아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너무 심하게 조사를 했다. 라면서 이제 어필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송광호 의원이 현병철 위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 현병철 위원장 이럴 때 위원장이 왜 있습니까? 바람 막아줘야죠. 뭐 당연히 할 일을 한 거 아니냐? 당신이 참으셔야지. 당신은 뭐 그런 부당한 행위, 그런 부당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지. 왜 그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두둔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라고 위원장이 있는 건데 이 위원장이 말이죠. 조사관에게 이 여당 의원 찾아가서 해명하라. 송광호 의원 찾아가서 예,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일이 되면 직원들이 뭐 어떻게 일을 합니까? 도대체? 그렇습니다. 뭐 이런 독립성이 기본적으로 무너졌다라는 것들을 현병철 위원장 스스로 이제 입증한 꼴이 됐습니다. 자, 한겨레 10면에 관련 기사가 있었고요. 예. 세계일보 12면을 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말썽 많았죠. 말썽 많았죠.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다가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맥쿼리, 현대 로템 컨소시엄이 9호선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요?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나? 그렇죠. 사실은 요금을 조금씩도 아니죠. 아주 대폭 올려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는데 이 서울시가 수시로 이렇게 간섭하고 압박하고 이러니 상당히 좀 힘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그냥 관에서 못 본 척 이렇게 내버려 두고 인상은 또 그렇게 스무스하게 이루어졌었는데 관에서 수시로 문제 제기를 하니 시민들도 아니 왜 요금이 올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이 사업을 진척시키기 쉽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모양이죠.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요금 인상은 결국 백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민영화가 예. 공공재가 예. 가스, 수도, 철도, 전기 그 중에서 바로 이 지하철, 뭐 철도의 맥락에서 본다면은 네. 지하철 민영화의 상징이 바로 또 이 서울 9호선이었는데 예. 사실 이런 걸 민영화해 가지고는 초기에 자본을 그냥 민간에서 끌어들이는 차원에서 뭐 국가 예산을 아끼는 것처럼 비춰지지만은 예.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 쥐어짜 않은 꼴인데 예. 뭐 아주 제가 수치적으로 이걸 뭐 긍정 부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논란의 9호선이 차라리 공공제품으로 들어와서 예. 들어온 것은 저는 일단 환영하는 차원입니다. 예. 뭐 박원순 시장의 어떤 지속적인 압박 때문에 결국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은 백지화될 것 같다는. 예.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그렇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뭐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오세훈 씨가 시장에 있었으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있을 수 없고 아마 9호선 아마 임금이 이미 올라도 한참 전에 올랐겠죠. 올랐을걸요. 그걸 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예,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시장이 뭐 사실은 훌륭하다기보다는
기본이죠, 기본. 당연한 일을 하는 거죠. 아니, 예. 그러라고 우리 서울 시민이 뽑은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종이에요. 서울시장은 상전이 아니에요. 예. 왜 그걸 시민들이 다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그 국민들은 뭐 지도자를 뽑을 때 왕을 뽑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왕을 뽑아. 왕을 뽑지 말고 우리의 대표 우리의 종을 종을 뽑아야지. 뽑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